내가 송주란 실장을 이용해서 신정우 사장을 쫓아냈어. 이미 예상했던 바야. 훌륭하게 목적을 이뤘네. 그리고 나는 경영권 획득을 위해 일해줄 M&A 전문가가 필요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13회 다들 본방사수 하셨나요? 정말이지 이번 회차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연속이었죠. 35세의 노련함을 숨긴 채 20살 홍장미로 살아가는 우리 금보의 설계가 드디어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여의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 숨겨진 비자금의 행방과 얽히고 설킨 연인들의 운명,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았던 혼수 상태를 뚫고 드디어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302로 룸메이트들과 귀여운 딸 보미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을 때 그 감격스러운 재회 장면은 정말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죠. 미숙은 장미가 아닌 금보의 진짜 손을 잡으며 무언의 감사를 전하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도 아주 잠시뿐이었죠. 한민증권의 비선실세 송주란 실장이 드디어 홍장미의 정체가 홍금보라는 사실과 그녀가 여우회의 비자금을 훔쳐 잠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으니까요. 송 실장은 홍장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액이 출금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아연실색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의도의 여우라 불리던 송 실장에게도 이번 한방은 꽤나 뼈아픈 일격이었을 것 같네요. 한편 기숙사에서는 또 다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강로라가 짐을 찾으러 기숙사에 들르겠다는 말을 하자 금보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지죠. 바로 기숙사 방 구석구석에 훔쳐낸 비자금 현금 다발을 감춰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라는 언니들이 자신에게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서운함을 느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금보는 노라를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그녀가 결국은 강필범 회장의 딸이라는 지독한 현실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죠. 이 두 사람의 엇갈리는 우정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참 답답하게 만들었네요. 송 실장은 더 이상 참지 않고 금보를 직접 찾아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금보가 누군가요? 35년 내공의 베테랑답게 송 실장의 과거 약점을 역으로 찌르며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우리 공통의 적은 신정우 아니냐며 제안을 하죠. 정우가 한민증권을 통째로 먹으려 한다며 그를 막는 것이 송 실장 당신에게도 이득일 거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금보의 모습은 마치 사자 앞에선 노련한 사냥꾼 같았답니다. 송 실장은 금보의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정우와 금보의 뒷조사를 이어가죠. 결국 그녀는 두 사람이 과거 뜨거웠던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까지 알아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낸 건 송 실장뿐만이 아니었죠. 노라 역시 우연히 정우와 금보의 밀도 높은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가장 믿었던 언니의 옛 연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우는 이 모든 것이 송 실장의 독단이 아님을 직감하고 직접 강필범 회장을 찾아가지만 강 회장은 이미 DK 벤처스와 손을 잡고 정우를 끊어낼 모든 거래를 마친 뒤였습니다. 원하면 약혼식까지는 해줄게 라는 강 회장의 너스레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괴물의 비정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네요. 정우는 그 비릿한 웃음 앞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지금 파혼하겠습니다. 정우는 노라에게 전화를 걸어 약혼식장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는 통보를 합니다. 노라는 펑펑 울며 무너져 내리지만 이내 만음을 추스르고 홀로 약혼식장으로 향하죠. 결국 그날 밤 신랑 없는 약혼식장은 정우의 불참으로 공식적인 파혼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정우는 그렇게 한민증권이라는 거대한 성에서 쫓겨나 차가운 여의도 거리로 밀려나게 되었죠. 파혼의 상처를 안고 노라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언니들이 있는 기숙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방 안에 숨겨진 거대한 비자금 다발을 목격하고 경악하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근보는 노라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습니다. 한민증권을 무너뜨리고 진짜 주인을 찾기 위한 이 위험한 전쟁에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죠. 노라는 잠시 망설이지만 아버지의 비정함을 목격한 뒤 그녀의 선택은 확고해집니다. 도울게요. 근보는 노라에게 가장 핵심적인 미션을 부여합니다. 바로 스위스 은행에 잠들어 있는 비자금을 인출해달라는 것이었죠. 노라는 엄마에게 스위스로 여행을 가고 싶다며 애교 섞인 부탁을 하고 그렇게 여의도 해적단의 작전 반경은 유럽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노라가 강필범의 딸이라는 점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 아닐까 하네요. 회사에서 해고되어 쓸쓸히 짐을 싸들고 나오는 정우 앞에 근보가 나타납니다. 저녁에 포장마차에서 봐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진 근보. 한편 송 실장은 근보의 기숙사를 습격해 비자금을 털려 하지만 근보에 미리 짜둔 덫에 걸려 실패하고 맙니다. 근보는 오히려 송 실장에게 연락해 자신이 보유한 한민증권 9%의 지분을 보여주며 그녀를 압박하죠. 훔친 비자금으로 한민의 주식을 야금야금 사모았던 근보의 치밀함에 송 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황색 천막 아래 포장마차에서 근보와 정우가 마주 앉습니다. 근보는 드디어 자신의 거대한 설계도를 정우 앞에 펼쳐 보이죠. 사실 송 실장을 자극해 정우를 해고하게 만든 것도 정우를 강필범 회장의 감시망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한 근보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비자금으로 확보한 9%의 지분, 그리고 이제는 한민의 대주주가 되어 회사를 뒤흔들려는 근보의 제안에 정우는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을 짓습니다. 여의도 해적단에 정식으로 스카웃된 정우. 이제 사랑했던 연인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재탄생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13회 최고의 명장면이었답니다. 이번 13회의 전개를 바탕으로 근보의 천재적인 전략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보가 정우를 해고되게 만든 것은 적의 칼을 빌려 아군을 구하는 차고살인의 변형된 전술로 보입니다. 정우가 한민증권 사장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강필범 회장의 철저한 감시와 송 실장의 도청 때문에 어떤 움직임도 가져갈 수 없었겠죠. 하지만 해고됨으로써 정우는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법적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여의도 해적단의 가장 강력한 뇌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라를 스위스로 보낸 것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되네요. 강 회장의 비자금은 워낙 보안이 철저해 금융감독원조차 쉽게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가장 아끼는 딸인 노라라면 스위스 은행의 액세스 권한을 얻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죠. 노라가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고 작전의 핵심 브레인으로 성장하는 모습은 앞으로 한민의 몰락을 결정짓는 주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송주란 실장을 이용한 성동격서 전술입니다. 근보는 송 실장의 시선을 정우에게 돌려놓고 그 사이에 주식을 9%나 확보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9%의 지분은 경영권 분쟁 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송 실장이 정우를 쫓아내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근보는 이미 한민의 뿌리를 흔들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이제 14회부터는 정우의 전문적인 M&A 기술과 근보의 비자금, 그리고 노라의 스위스 비자금이 합쳐진 본격적인 여의도 상륙 작전이 시작될 것 같네요. 과연 이들이 강필범 회장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여의도의 진정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정우는 근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녀의 손을 잡게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노라가 스위스에서 무사히 비자금을 찾아올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추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14회 리뷰에서 더 소름 돋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